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송구 목사입니다. 이 홍준표의 해촉으로 홍준표는 끝나고 광화문의 전강훈 목사와 김재원 이 최대 승리의 날이다. 4월 이 13일 날은 광화문 최대 승리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홍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그래도 대통령 후보 그리고 여러 가지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았던 고문 이런 이제 가장 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해촉을 해버리고 결국은 여기에 전체 회의 최고위원들과 그 다음에 이 정권위원들을 다 모여서 결국은 언론한 끝에 뭐 업참마속을 해서 잘라야 된다. 또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못 이긴다. 목사 손아귀에 들어가서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고민과 더불어 결론을 낸 것이 결국은 홍준표를 해촉을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지금 이제 결국은 또 김재원 최고를 뭘 또 이렇게 벌칙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로 볼 때 이것은 크게 봐서는 완전한 광화문의 승리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날이라 진가를 인정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들을 한번 살펴보다 구글에 홍준표 김기현을 치니까요. 이렇게 이제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한 김기현에 되지도 않는 사람 당대표 만들었더니 뒤통수 1시간 전이네요. 썬소리 홍준표 잘라낸 김기현, 내홍 깊은 여당, 썬소리 잘라낸 김기현, 홍준표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할 것. 예, 이거 끝입니다. 또 경향신문은 김기현 대표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시장 상임고문 해촉, 정상화 정강훈 리스크 뿔난 김기현 홍준표 해촉 이어 추가 강경카드는 물음표. 또 김기현 엄중 경고 상대는 정강훈 아닌 홍준표 서울경제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김기현 겨냥한 듯 내년에 살아남은 이들과 정치할 것 홍준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자신이 이게 완전히 손절을 당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예, 여기 또 썬소리 홍준표 잘라낸 김기현 내용 깊은 여당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런 말들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현 홍준표 해촉하고 홍은 정강훈 위촉해라 이렇게 비꼬아갖고 또 말을 했네요.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이 성질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김기현과 당들의 중진들이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코 손절할 수 없다는 내막이 반드시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것들로 해서 한번 우리가 좀 바둑에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거구가 아닌 기왕에 이렇게 나온 거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거구가 아닌 우리 우군을 선언한 것이다. 극자를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거구가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편이고 또 우리의 당원들이다. 우리의 이 극자가 아닌 이 극자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우군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요. 너희 극자들 이 주사파 이거야말로 극자파고 간첩 세력이고 반미 동맹 종전 선언을 하고자 하는 이 극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해결하기 전에는 극자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이런 광화문의 우파를 두지 않고서는 결코 이것은 대항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한교안 대표 시절에 180명 했는데 폭망을 하고 김기현이 이제 200석 황당한 발언 이런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이냐 이러면서 홍 대표가 할 말을 이미 다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자, 이런 마당에 우리가 기왕에 이제 이것은 저들의 그 고민이 깊었다가 결론 내린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까지 온 것은 이제 김지원 의원이 가장 용기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가장 분명한 색깔의 우파의 의원이다.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해서 용기를 줘야 됩니다. 내 자식을 때리고 우파를 총질해서는 지금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전 목사와 같이 가야 된다. 강한문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본래대로 제대로 우파로 돌아왔다. 왜냐? 과거에 말이죠. 이렇게 물러서서는 이렇게 물러서고 내부 총질을 하고 내 자식 두들겨 패면은요. 물러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분명히 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한교안이가 그렇게 해서 분홍 잡탕 만들어갖고 망해버렸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제달이 제대로 된 우파로 돌아왔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김재원 의원이 선명한 제대로 진성 보수 우파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해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워딩이다. 하나님이 이런 발언한 것의 이것은 바로메타 기준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장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문에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함으로 해서 그가 일약스터덤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최고위원이 그 1등 최고위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냥 술술술술 나온 말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촉발이 되어졌는데요. 이거야말로 보수가 원래의 보수대로 진짜로 돌아온 것을 말해주는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천하통일 발언인데요. 미국에서 천하통일 이게 이제 제일 큰 발언인데 천하통일이라는 말이 조금 과장된 말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미안하다. 이것이 포기하고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천하통일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파 시민단체 전체가 뭐 1,400개인가 있다는데 이 시민단체 전체가 다 정강훈 목사에게 다 맡아주시오. 이렇게 해서 지난 2017년, 8년, 2019년 요런 때는 아직까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교연합이라든지 뭐 군장성이라든지 전부 다 정강훈 목사를 기수로 해가지고 다 거기에서 같이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천하통일이 아니고 뭡니까? 5년 동안 여러분 또 천하통일한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국힘당이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5년 동안에 한 번에 100만 명씩 그리고 1,800만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까? 1,800만을 모을 수 전국으로 다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천하통일입니다. 문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하고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이 천하통일 아닙니까? 조국 사태를 바꾸어서 운동장을 바꾸어 놓고 이렇게 저 정권에서 기울이지게 만들고 뺏어온 것이 이 천하통일 아닙니까? 민주노총 간첩들을 세력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이것도요 천하통일한 겁니다. 앞으로 200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도 천하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천하통일이 절대로 물러서서는 아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잘했다, 맞다, 용기 있다. 이래서 내 자식, 내 집안 사람을 학대를 하고 이렇게 죽이게 해서는 발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놈아 네가 왜 그러느냐, 이놈아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막 때리고 할 게 아니라 잘했어.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저 운동권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사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은 5.18 헌법을 넣는 것을 넣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예. 뭐 대통령이 이제 뭐 묘라도 뭐 선거 때는 팔아먹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다 발언을 했는데요. 그것도 지나친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은 우파 쪽에서 볼 때요. 진성 우파 쪽에서 볼 때 정말 5.18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역사의 헌법에 기록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50년, 100년이 지나가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연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무슨 행사도 다 하고, 거기에 열사들을 다 이름을 비석에다가 다, 예? 수백 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은 학자가 논의도 못하는 자유, 이런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헌법에 왜 실습니까? 4.19가 헌법에 실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헌법에 집어넣고 하면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독립 하는 날 외에는 이런 것은 헌법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나라가 너무도 이 5.18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너무도 많은 또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 반면으로 또 이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름도 왜 그렇다면은, 왜 헌법에 늘 기념할 만하면 이름을 왜 안 밝힙니까? 이것만 봐도 이 김기현 최고위원은 아주 이거 발언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이 이 추모가 기념일보다도 이것이 격이 다르다, 격이 낮은 것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간 것이다. 대통령이 왜 거기 안 갔느냐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밀려가지고 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까? 이거는요, 국경일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 국경일이 5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념일은 50개가 있다고 그래요. 50개가 법률학자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격이 똑같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거기가 옳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념일이나 국격일이나 뭐 똑같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기념한다고 대통령이 따라가야 되고, 또 윤희상이 거기 통영과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음악회 가서 그럼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줄곧 40년, 50년, 60년 내려왔던 전통인데 왜 대통령이 그때마다 가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보수 우파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것이죠. 예. 지금도 문재인 세력이 세다고 해서 따라가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념일과 국경일의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념에 따라 다른데 문 대통령 따라가고, 또 무슨 뭐 존경한다고 하는 간첩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북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반드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잘했던 것입니다. 또 이 김재원 의원이 발언한 것이 아주 이것은 옳았다. 정강훈 목사를 뭐 추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을 그 입에 내뱉은 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홍준표를 해촉했다는 것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자면은 반드시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말이 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김재원 의원을 잘했다고 상 줘야 됩니다. 상은 뭐 못 준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정말 5년 동안 피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비바람, 눈보라, 그리고 더위 추위를 겪어가면서 이 고생했던 모든 것이 이번에야말로 공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국힘당과 우리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안에는 스펙트럼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정교조를, 어떻게 민노총을, 어떻게 이 간첩을, 어떻게 이 주사파 세력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강훈 목사의 세력이 없으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우파도 있어야 되고 약한 우파도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우파도 있어야 되고 센 우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번에는 승리했다. 홍준표를 해촉하고 거기다가 대신 이 정강훈 목사를, 그 정강훈 목사를 고문으로, 아니면은 정강훈 목사를 무슨 멘토로 뭐 이렇게
집어넣는 무슨 이제 국힘당의 뭐 고문 이런 분으로 다시금 위촉하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